민주당 전당대회는 기소시 직무정지 내용이 담긴 당원 80조 개정과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정책이었던 소득주도 성장 등 강령 수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전준희가 당원과 강령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내부에서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지 안규백 전당대회 준비위원장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규백입니다. 네, 자 위원장님 먼저 확인부터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당원 80조 개정 이게 논의가 시작된 배경 자체가 이재명 후보 의원의 지지층이 청원을 올렸기 때문에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뭐 그거보다는 전준희가 먼저 개정을 검토하고 있었는지 이 부분을 좀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주십시오. 네, 오비락이라고 할까요? 오비락입니까? 묘하게 겹쳐서 비춰진 측면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준희가 7월 20일경부터 이미 논의를 해왔습니다. 전남대 준비위원 산하에 4개 분과위가 있거든요. 예. 이 분과위 중 하나인 당헌당규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한 지 꽤 됐고, 그 과정에서 전준희 의원들도 상당한 논의를 깊게 토의를 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리 7월 달부터 당헌당규 개정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뭐 그 이후에 지금 청원 같은 게 올라왔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청원 개시는 당원 개시에다가 그건 8월 1일부터 시작을 했던 것이고, 그러네요. 이 전주지에서는 이미 7월 22일부터 관련 없이 토론을 통해서 이 분과위원회 토론을 통해서 전준희 전체 회의로 올라온 게 약 7월 22일부터 해왔습니다. 그러네요. 예. 이게 지금 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2015년 정도에 안철수 대표가 제안했던 거더라고요. 지금 이게 뭐 방탄용 아니냐 이재명 의원 이런 얘기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준희는 왜 이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던 거죠? 7월 20일 날. 방탄용이요? 그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당이 아니고 지금 야당 입장 아닙니까? 예. 또 보십시오. 검사 대통령에 이어서 검사와 법무부 장관이 국정을 검찰청 운영하듯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국회가 통과시킨 법이 자기네들 마음에 들지 않다고 해서 시행령으로 상위법을 무력화시키고 또 검찰권 수사를 늘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일선 검사들의 청렴성 또 연결성은 얼마든지 저희들이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통령과 장관 그다음에 이런 분들의 어떤 정치적 보복과 수사에 대한 불신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예. 이런 상황 하에서 야당의 명운을 검찰의 기소에는 걸 수는 없는 일 아니냐. 당 대표 후보뿐이 아니라 여러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전 정부의 장관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도 약 20여 명이 전체가 수사선상에 지금 올라와 있거나 기소 단계에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불과 3개월 만에 20% 떨어진 지지율에도 그런 겸손하지 않고 오만한 정권을 보이고 있는 이 상황을 봤을 때 우리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흔들림 없이 국민 곁에 함께 있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런 의미에서 당헌 80조 개정 논의는 우리 당을 지키고자 시작했고 진행하는 논의이지 어떤 사람의 한두 사람을 위해서는 그렇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처럼 민주당이 한 20여 명의 의원님들도 지금 조사를 받고 있거나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말씀인데 최근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시행령 개정안 들고 나왔던 부분 이 부분이 좀 개정에 힘이 실리게 된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언제나 어느 상황이나 그 당시는 그것이 최고의 지고지선의 개혁안이었지만은 시대와 상황이 바뀌면서 항상 우리는 개혁을 해야 또 바꿔야 또 세상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당대 준비위원회라는 것은 그 시대에 맞게끔 당헌 당규를 바꾸는 것이 저희들이 전당대 준비위원회 존립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전준 의원들 간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지금 형성돼 있는 겁니까?
형성이 많이 돼 있는데 많이 돼 있습니까? 과정에서 일박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네, 그 부분에서 이제 다시 오늘 최종적으로 논의를 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 개정을 하게 되면 예, 어느 수준인지도 궁금하고 예. 위원장님 입장도 궁금한데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예컨대 하급심의 금고형 이상으로 받을 경우 이렇게 수위를 좀 조정하는 것입니까? 지금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갈래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 이제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 당헌 80조를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당헌 80조 제1항에서는 기소 시 직무가 정지되게 돼 있고요. 직무 정지. 예. 제3항에는 정치 탄압 등의 경우에는 윤리심판원의 의결로 예.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관해서 개정 방향의 하나는 기소 시 직무 정지 조항을 그대로 두되 네. 정치적 수사의 경우에는 그것을 구제하는 기구를 현행은 윤리심판원에서 최고위원회로 결정을 시키는 안이 하나 있고요. 위로 최고위원을 올린다. 예. 그렇습니다. 예. 또 다른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예. 직무정지 요건을 기소해서 하급심의 판결을 상향하자는 것입니다. 네. 이 첫 번째 하는 최고위원들의 정무적 정치적 판단을 통해서 사후에 어떤 그 구제 절차를 밟자고 하는 것이고요. 네. 또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안에 대해서는 사법부에 속하는 법원의 사실적 판단을 거치게 함으로써 그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시키자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개인 입장도 비슷하신 건가요? 어떤 것 쪽으로 가려고 하십니까? 중요하죠. 그래도 위원장님이신데. 이게 사실 기소라는 것은 무죄 취재의 원칙에 반하고 그 부분 때문에요. 예. 예, 무죄 취재의 원칙에 반하고 사실 이 하급심 기소는 되더라도 1심, 2심에서 무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대법원가가 확정돼야지만이 정말 무죄취재 원칙하고 맞아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너무 또 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하급심에서 법원의 판단까지 받아보고 그런 경우에는 그 누구도 이의를 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거의 유죄라고 봤을 때는 그렇죠. 그렇게 가자. 그때 우리가 정치는 집단이기 때문에 수위를 그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일반 국민의 상식에 맞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당원 청원에 대해서 5만 명 이상 동의하면 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청원 그 요건을 충족하긴 했습니다. 다만 이 최고위원회 출마한 고민정 의원이 답하지 마라, 답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던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법이든지 우리가 법을 냈을 때는 악법도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네. 7만 명이 넘는 당원들이 동의를 하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80조를 지금보다 더 강화하자는 청원 제기도 있었고 또 기소시 직무정지를 대법원 확정으로 바꿔달라 이런 청원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분에서 아마 한 3만 7천 명이 넘죠 지금도. 네. 이게 방향은 달라도 이렇게 많은 당원들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주제에 관하여 답을 하지 않는 것은 저는 무책임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답을 해야 된다. 청원이 들어왔으면 그 청원에 대해서 가타부타 답을 하는 것이 우리 정당의 도리가 아닌가 싶고요. 네. 답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정이 있는 그런 말씀이란 것은 알겠지만은 어떤 현안에 대해서 시비곡직을 떠나서 당원과의 소통을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전주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좀 더 해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이거 말고도 강령 개정 쟁점이 되는데 그 소득주도 성장 그 용어입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 기욱이 아니냐 이래서 친문 진영에서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는 탄핵으로 인해서 야기된 극심한 사회적 갈등 속에서도 한반도의 평화 정착, 9.19 군사 합의랄지
또 경제적 번영, 전 세계적인 지구적 재난인 코로나 극복을 있어서 어떤 그런 측면에서는 역사적으로 네. 굉장히 업적을 이뤘고 자랑스러운 민주정부입니다. 네.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유산을 이어가지는 못할지언정 그것을 지우기라는 것은 얼토당토 않는 얘기고요. 예. 다만 강령은 예. 특정한 정부나 특정한 시대의 것이 아니라 당시에 그 시대와 함께 살아 숨쉬는 저는 것이어야 된다. 이런 정치이셔야 생각합니다. 예. 매번 전국 대의원대회를 할 때마다 강령 분과를 만들고 저는 강령을 개정하고 논의한 이유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강령은 우리 당의 기본 방향입니다. 기본 방향. 기본 방향. 예. 정신축입니다. 예. 우리 당원들 정신축이기 때문에 단호한 원칙 속에서 유연함을 가지는 것이 저는 좋겠다. 이 동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설문조사도 예. 두 번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요. 예. 그것은 그 내용을 보면은 소득주 성장을 포용 성장 개정할 필요성에 관하여 93.2%의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섯 번의 전문가 토론과 관련 당내 의원님들이 참여해서 심도 있게 이미 토론을 한 달 반 이상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가구 1주택 표현 삭제에 대해서도 그것도 실거주 실수요자 반영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예. 그에 관해서도 과반 찬성이 있었기 때문에 실소유자 실거주자 이 표현으로 바꿨고요. 그래서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친 것에 대해서는 그런 이해를 해줄 거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 의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했던 걸로 알려졌는데 그때 뭐 이거 정확하게 말씀 안 하셔도 되지만 많은 의원들이 지금 이렇게 포용성장 아니면 실거주 실수요자 이렇게 바꾸자고 이렇게 많이 의견을 주셨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실소유자, 실거주자로 1가구 1주택을 실소유자, 실거주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로요. 포용성장이라는 용어는 포용 성장으로 바꾸자.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포용성장으로 바꾸자는 것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축을 위해서는 불평등과 격차 문제를 포괄적으로 좀 파악을 하고 바라보고 그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용어 자체를 더 좀 포괄적 넓은 의미에서 포용성장 용어 수정하자 이렇게 의견을 했던 것이고요. 네. 1가구 1주택은 그 정부세 1가구 1주택도 그 정부세의 경우에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과세 기준을 그 12억 원으로 동일하게 취급을 하되 보유 형태와 보유 가액 돈에 대해서는 그 중시하는 그런 기조를 변화를 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게 소득주도 성장이 워낙 우리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패한 정책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데 뭐 그거와 상관없이 시대적 흐름에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강령 보니까 혁신적 포용 국가, 뭐 포용 경제 기반 구축 이런 말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이미. 일각에서 실패한 거냐, 실패해서 바꾼 거냐 이것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지 않고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문재인 정부 기간에 노동소득 분배율이 개선되었고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감소했다는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저소득층의 계층 상승 폭이 커졌다는 보도도 있고요. 이것은 극심했던 코로나19 위기를 고려하면 사실 문재인 정부가 이 부분에서 상당한 성과를 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야당으로서의 강령에 대한 특정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을 적시하는 것보다는 포괄적 방향으로 가는 게 맞겠다. 그래서 다양한 정책적 시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에서 동료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의원들이 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다 이렇게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이재명 후보의 대표 정책 공약이죠. 기본소득. 요거 혹시 강령에 추가가 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 부분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예. 이번 강령 개정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있더라고요, 이게 정강 정책에 기본소득이. 네. 그건 뭐 그 당에서 할 수 있는 그 당에서는 알아서 하시라. 예. 할 수 있는 거요. 예. 아마 오늘 현재까지는 이 전문가 포럼이나 의원들 포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직 동의를 못했다. 예. 전준에서 보고되면 최종안을 아마 토론을 더 아마 한번 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질문 이제 마지막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본회의 그 처음 열렸을 때 그 국회 안에서 우리 의원님하고 위원장님하고 이재명 의원님이 많은 얘기를 나누셨던데 어떤 얘기를 하시는 건지 물어봐도 됩니까? 아니 본회의장이 이제 바로 엄청 친하시던데요. 예. 몇자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이 본회의장에 들어오면은 여러 가지 에티켓이 있지 않습니까? 뭐 본회의장에 물도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되는 거고 예. 또 이 버튼을 눌릴 때 찬반 눌릴 때 그 방법 또 여러 가지 이석 이런 문제 또 이 여러 가지 전반적인 뭡니까 본회의장에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규율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시켜 드린 겁니까? 모르니까 취식물, 음식물 가지고 오지 말라. 버튼을 이렇게 눌러야 된다. 특히 요새는 메시지 같은 거 잘 휴대전화 잘 관리해라. 이것도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아닙니까? 우리 앵커께서 상당히 상상력이 풍부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결국 이 다음 절차 어떻게 됩니까? 전준이 오늘 최종적으로 당령 개정안 당원 논의를 하면 다음으로는 바로 이제 뭐 추인을 하거나 이렇게 절차를 거치는 겁니까? 오늘 전준위에서 결정을 하면은 네. 이제 내일 정도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거기서 거쳐서 의견을 보고요. 네.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당무위원회 통과가 됩니다. 당무위. 통과되고 나서 예. 강령 개정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당대회에 28일 날 예. 28일 날 당원들한테 최종적으로 보고를 하고 거기서 결심을 받는 거죠. 전당대회 당대표 뽑을 때 그때 최종적으로 보고하고 결정이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